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의 컨셉은 유의자, 반의자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일차 수업에서는 반의자, 유의자 관계를 확실히 마스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릴 강자가 있죠. 방금 전에 배웠던 오를 승자와 유의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강할 때 쓰이는 글자죠. 우리 승강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하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기계.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글자는 내릴 강자인데 내리다는 뭐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걸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배웠던 언덕이라고 하는 부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글자는 우리 사람 발의 모양에서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걸을 과자라고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늦다, 천천히라는 부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언덕에서 발로서 걸어가면서 천천히 올라요.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릴 강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몰라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항복 항자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남이고요. 여기가 북인데요. 북에서요. 괴뢰군이요. 몰래 여기 언덕을 넘어서 침입해 와요. 침입해 와가지고요. 남한에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가장 높은 대통령에게 칼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항복 항자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헤아릴 량자라고 하는 건데요. 헤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수량을 세는 걸 헤아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짐작하여 마음을 생각하는 거, 미루어 생각하는 것을 우리 헤아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후자의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을리자가 있어요. 마을리자는 어떤 의미냐면 밭전자에 흑토자가 합쳐진 글자고요. 흑토자는 우리가 부수내에서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땅에는 모두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황무지 같은 데는 살지 않죠. 그런데 밭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즉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마을리자고요. 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요. 힘쓰다라고 배웠던 우리 글자죠. 힘써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해서 미루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헤아릴 량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속리자예요. 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안쪽에 있는 걸 우리 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글자는 어떤 의미보다는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우리 뭘로 배우셨어요? 옷 의자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 글자 방금 전에 배웠던 마을리자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을리자라고 하는 글자는 옷 의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속리자가 되는 거고 음은 마을리자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겉표자입니다. 겉이라는 건 뭐예요? 바깥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글자는요, 합체자라고 하는데요. 합체자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졌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 우리가 부수 시간에 배웠던 털모자가 있죠. 그리고 이 글자는 옷 의자인데요. 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자, 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어디에 있어요? 겉에 있죠. 그 다음에 옷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입어요? 겉에 입는 거죠. 그런 의미의 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가 합쳐지면서 여기 윗부분이 누락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부러진 부분이 곱게 펴지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겉표자가 되고요. 두 개의 글자도 어떤 형태예요? 반의자 형태죠. 흔히 이 두 글자 알면 우리 사자성어 기억나는 게 있죠. 표, 리, 부동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요 네 글자 그렇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겠고요.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지나왔나요? 예, 숨가쁘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수업의 자체가 속성으로 빨리 배우는 거죠. 10일 만에 2급을 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러면 템포를 천천히 해볼까요? 자, 다음 글자 가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둥글 원자라고 하는 거고요. 원형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둥글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둥근 거잖아요.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의미냐면 재물 보이세요?
이 재물이 뭐냐면 아이폰 5예요. 아이폰 5 출시됐죠? 그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그걸 보기 위해서 서로가 막 다 둘러싸겠죠. 둘러싸다 보면 그 대형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죠. 자, 이렇게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면 그게 사각형 모양이 아니잖아요. 둥근 모양이 된다라고 해서 둥글 원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 방향 방자죠. 우리 기초 시간에 배웠던 거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연상하자라고 했었죠. 방향이라고 하면 앞뒤 좌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직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글자가 반이자 관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대항검정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 글자 둥글 원자라고 했죠. 이 글자의 반이자는 방향방자고요. 방향방자에 반이자를 쓰시오 하면 둥글 원자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 글자 중요 글자예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글자는 길쌈방자라고 하는 건데요.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을 배틀로부터 뽑아내는 것을 길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쌈짓 한다라고도 하죠. 자, 방이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방향방자죠. 그 다음에 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의미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이 실 뽑으려고 배틀에서 실 뽑는 거 보셨나요? 그런 데에서 자, 배틀에서 실을 뽑는데요. 한쪽으로만 뽑는 게 아니고요.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방자가 쓰인 겁니다. 앞뒤 좌우로 실을 훑어서 뽑아내는 그 작업을 우리는 길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쌈방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이 글자 따라합니다. 물리칠척. 자, 물리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다가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것을 물리친다라고 하죠. 이 글자는 도끼 근자와 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죠. 그때 도끼를 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끼를 들고 적장의 목을 찍어서 베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물리칠 척자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 글자 뭐였었죠? 물리칠 척자라고 했었죠. 시작. 물리칠 척, 길쌈방, 물리칠 척, 길쌈방, 둥글원, 방향방, 둥글원, 방향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호소할 소 또는 소송소자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물리칠 척자가 있죠. 그리고 말씀원자가 있죠.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요, 나에게요,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내가요, 말로써 물리치기 위해서 누굴 선임해요?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 내가 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변호사의 말로써 물리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송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송소자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호소할 소자라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법률적으로 뭔가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변호사의 말로써 물리치기 위해서 그한테 호소, 법에다가 호소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호소할 소자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이 글자는 송사할 송자라고 하는 건데요. 송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송하다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말씀원자가 있고요. 이 글자는 공평할 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사람이라고 하는 부수와 많다라고 하는 부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나누어 줄 때는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공평할 공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로써 어떤 일을 공평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사람이 원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이 사람은 못생겼어요. 힘이 있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어. 힘이 있으니까 너는 봐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로써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것이 하나의 소송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을 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송사할 송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이 글자 쉽죠? 이 글자는 아침 단자예요. 자, 이 글자 우리 해 일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 일자라고 본다면 해를 첫 번째로 보는 시간이 아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지평선 위로 해가 뜨는 시간이 아침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 글자의 반이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아침의 반대가 뭐예요? 저녁이죠. 이 글자는요, 달월자에서 온 건데요. 구름에 달이 반쯤 가리워진 모습에서 온 걸로요. 그때가 시간적으로 언제예요? 저녁을 뜻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저녁 석자고요. 아, 제가 깜빡하고 위에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두 개의 글자는 어떤 관계예요? 유의자 관계죠. 소송하는 거, 송사하는 거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이 글자는 소송할 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글자 유의자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의자, 반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도타울 독자라고 하는 건데요. 도탑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관계에서 인정이나 사랑이 많고 깊은 것을 도탑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대나무가 있죠. 그리고 말이 있죠. 우리 흔히 중마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마고가 뭘까요? 대나무 말을 같이 타고 놀았던 친구, 그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나무 말을 타고 같이 놀았던 그 친구와 나의 관계가 어때요? 굉장히 인정과 사랑이 많고 깊겠죠. 그것을 우리는 도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도타울 독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글자는 도타울 돈자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돈독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글자를 해놓고 도금을 쓰시오라고 하면 돈독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도타울 돈자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글자를 누릴 향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글자를 칠복자인데 우리가 다루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럼 누릴 향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누리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요, 어떤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을 누리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아들 자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요, 높다가 있죠. 우리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자식들,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높은 사람이 되기를 부모의 입장에선 바라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높은 사람이 돼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하겠죠. 그래서 누릴 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로 쳐서 다루어야 되겠죠. 그 마음은 이 아이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끔은 매를 들어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 일은 왜 그래요? 이 아이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엇나가지 않는 이유는 둘의 관계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도탑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인정과 사랑이 깊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도타울 돈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구자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도타울 돈, 도타울 독, 도타울 돈, 도타울 독. 다음으로 가볼까요? 따라할게요. 모양모.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겉모습을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좋다라고 하는 부수가 있어요. 아주 마음씨가 좋은 아저씨가 있는데요. 그 아저씨가 하얀 탈을 뒤집어 쓴 겁니다. 탈을 뒤집어 썼더니 어떻게 보여요? 싸움을 잘하는 짐승처럼 보여요. 그거는 이 사람의 내면의 어떤 본질이 바뀐 게 아니죠. 겉모습만 바뀐 거잖아요. 즉 다른 말로 모양이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모양 모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에버랜드 이런 데 가게 되면 탈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냥 탈만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겉모양만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의 모양 모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 글자는 모양 양자가 되고요. 둘의 관계는 유의자 관계. 요것도 유의자 관계죠. 모양 양자는 양이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양양자에서. 근데 보통 양양자 우리 부수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쓰죠. 근데 꼬리 때문에 다른 글자를 쓸 수 없으니까 꼬리를 잘라버린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글자는 길영자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적으로 길다, 영원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갈고리를요, 땅에다가 찍어서 거기서 물을 뽑아내는데요. 물이 한 번만 나오길 원해요? 아니면 길게 나오길 원해요? 길게 나오길 원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길령자예요. 자, 그러면 양이 있고 나무가 있죠? 식물을 대표하는 나무와 동물을 대표하는 양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시간이 길게 오래 지나면 무엇이 바뀌어요? 겉모습들이 바뀌어가겠죠? 즉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는 거죠. 자,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차기석 강사죠. 제 어린 기석이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못생겨지게 변한 거죠. 내면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디만 바뀌었어요? 겉모습, 모양만 바뀐 거죠. 그런 의미의 모양 양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글자들이 각각 유의자 관계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